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시간이 8시가 됐네요. 2018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018년도 뭐 한 25일 정도 남았네요. 금방 갑니다. 그죠?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올라갈 때는 참 더디다고 느꼈는데 내려오는 길은 너무너무 빠르네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 2018년 아주 뜻깊고 즐겁게 잘 보내시고 또 새롭게 공부에 열정도 좀 가져보시고 하여튼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2월이 되면 다들 이리저리 바쁘다 그죠? 이 동네 촌에 시골에 있어 봐도 이 동네 나름대로 또 마을의 일들이 많아서 많이 연락이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생기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자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5일 오늘이 5일 10일이 이 동네 영예 장날입니다. 오늘 시장 구경도 한번 하고 왔어요. 추운 겨울에도 장사하는 분들은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걱정이고 그렇네요. 좀 좋아져야 될 텐데 오랫동안 적체된 일들이 하루아침에 나아질 일은 없을 테고 그래도 우리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봅시다. 예. 저도 특히 여기 온도 차가 하루에 10몇 도씩 예사로 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감기 조심하시고 자 여러분들 사마천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실 테예요. 역사 시간에도 배웠고 또 이런저런 공부하시면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인물인데 시대로 보면 벌써 2300년에서 500년 전 사람이다 그죠? 2500년이라 하니까 너무너무 까마득한데 그때 사마천이 쓴 여러가지 책 중에서 오늘은 화식열전이라는 책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책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같이 연구해 볼까 하는데 사마천의 화식열전은 사마천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죠? 하여튼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아버지를 따라서 전국을 주요하면서 많은 견문을 높이고 그러면서 이제 책도 많이 썼어요. 이 양반이. 그런데 여러 가지 책 중에 요즘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유행하는 책이 화식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직접 자기가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번 적은 없을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책 내용 중에 재밌는 게 이 화식열전은 그 근간이 우리 공부하고 있는 내용하고 같아요. 원의 상승과 하강 그리고 그런 것들의 낌새 이런 것들로 행간을 이루면서 돈이 가지고 있는 이치, 물질의 이치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면서 더불어 그 세 가지를 묶어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화식이라는 글자를 파자해 보면 화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개패에 화자가 붙어 있습니다. 돈이 되는 원리, 변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고 이 식자라는 건 여러분 조개패에 그러니까 또 조개패가 아시다시피 돈입니다. 그지? 돈을 상징하는데 그 돈이 눈도 있고 다리도 있더라. 그래서 돈이 눈이 있고 다리가 있다 보니까 그놈이 우리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어떠한 조건에서 번식하고 정식하고 또 다른 데에서 다른 공간으로 공간 이동을 하면서 이식되기도 하고 장기이식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럴 때의 식입니다. 그래서 이 화식열전이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면서 자연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테고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무 한 그루를 베는데 8시간을 쓸 수 있다면 나는 6시간 동안
도끼를 날카롭게 벼리겠다, 갈겠다. 뭐 그냥 누군가의 글을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를 하시면서 마음이 급하시면 8시간 중에 1시간을 비워서 7시간을 이거로 놀고 싶으시겠지만 공부도 무릇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중에 와닿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사마천이 돈과 대중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는 보면 무릇 세상 사람들은 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가, 인간관계에서 10배 정도가 많으면 헐뜯거나 비하하고 상대방이 10배 정도 많으면 저놈 저기 뭐 재수가 좋아서 저랬나, 지가 아버지한테 뭐 물려받았나, 마누라를 잘 만났나, 남편을 잘 만났나, 뭐 해리비를 잘 만났나. 근데 한 100배쯤 차이가 나면 살짝 조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1000배 차이가 나면 그 사람이 심부름을 해요. 그리고 10,000배 차이가 나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세상 만물의 이치이다. 2500년 전에 사마천이. 그리고 뭐 인류 역사상 재화의 획득, 그 다음에 유효,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부터는 벌써 그 시대에도 물질의 본질, 돈의 본질, 그 다음 대중과의 관계를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건도 실력도 기술도 능력도 한 10배 정도 차이 나면 뭐 내가 뜯길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또 비하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하고 한 100배 정도 차이 나면 함부로 입을 못 대죠. 한 1000배 나면 뭐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하고 여불대기 어떻게 그 흘러 내리는 거나 좀 좋아갈까 하고 따라다닐 테고, 1000배가 되면 주도적으로 그 밑에 종이 되겠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이따 이어지는 이제 명리 공부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오행의 상승과 하강에 대한 재밌는 내용들을 현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뭐 기회가 되시면 겨울에 긴긴 밤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길에 시장이란 무엇인가, 마켓은 무엇인가, 이 내용도 여러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뭐 이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하면 오늘 5일이니까 5번 한번 읽어보세요 할 텐데, 여러분들이 다 지명됐다 생각하고 큰 주위에 무리가 안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중간쯤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잘 나가고 나한테 먹을 것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런데 나에게 얻어갈 것이 없다. 이때는 피차간에 오가는 것이 신뢰다. 요거 아주 그 재밌는 말이네요. 피차간에 오고 가는 게 얻어갈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데 오고 가는 왕래는 이제 이 부분은 그 나름대로 그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서 많이 포커스만 본 거겠죠. 비차간에 오할 일도 없고 사실은 오고 가는 것이 신뢰다. 보통 신뢰를 우리가 안 하죠, 잘.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여러분들의 역량을 통해서 떡을 베푸신 분이라 믿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장에 보면 전통시장도 재래시장도 있고 우리 근대화된 마켓도 있지만 아주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학교죠, 여러분. 근데 정작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사람, 자연, 물질에 대해서 옳게 배우고 있는지는 한번 좀 의구점을 가져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학교 뭐 인구에 의해서 인구수가 작아져서 학교가 이제 어려워지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향후에는 학교의 불용설도 나올 수 있다. 그건 이제 공간적인 문제니까. 역사 이래로 가장 안 바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사한 게 있는데 학교하고 교도소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교도소하고 학교예요.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도 않으면서 원래 좀 달랐다는 것은 학교는 창문이 좀 크고 교도소는 창문이 작다. 그 외에는 다를 바가 없다. 그 양반의 표현을 들어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뜻모르고 모두가 들어가고 모두가 나와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세대는 분명 그런 내용이 달라지리라, 또 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명예와 돈은 교환이 가능하다고 화식열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이다시피 우리 과거 볼 때 그때부터 대리시험이 있었습니다. 매간 매직이 있었고 돈 주고 합격증을 사고 그래서 관직을 얻고 또 대리시험도 그때부터 흥행했고 결국은 삶이라는 게 역사 이래로 돈과 명예, 이걸 우리는 이제 우리 공부대로 하면 재와 관은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우리 공부대로 한번 짚어봅시다. 재생관, 왜 재생관이라 했고 그렇다면 교환이 가능하면 관생제라고는 안 했을까? 여기에는 관생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관흡제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주팔자를 보면서 식신생제는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움직여서 액션을 취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밥은 먹고 산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지만 밥 먹고 사는 거는 지만 부지런하면 되다. 이게 이제 식신생제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배웠던 걸 잘못 이해를 하면 팔자에 식신이 없고 재가 없는데 잘 사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식신생제가 재물의 관점에서는 최하층 단계에 있는 그레이드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식신이라는 말을 쓸까? 다른 데는 신을 안 쓰는데 십신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신, 관신, 인신, 비겁신을 쓴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식신생제라고만 했어. 관인상생이라는 말이 있어도 거기서도 신자가 안 붙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식신생제는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출발이고 아무 능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적인 명제를 붙여놓았고 식신생제에는 조건이 있어요. 허리를 굽혀야 돼요. 일해서 돈 버는 일에는 무조건 허리를 굽혀야 돼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그런데 관흡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돈 주고 명예를 살까요? 매간매직을 할까요? 똑같은 돈을 버는데 식신생제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노동의 형태지만 허리를 굽혀야 돼. 대부분은. 그런데 관흡제는 뒷짐을 지고 허허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격이 다르니 돈을 주고라도 명예를 사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인상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는 우리가 재를 직접적인 단계의 어떤 하나의 요소로 본다면 이놈은 인을 극해요. 재물은
인을 극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돈을 만져야 되는 사람은 정신세계를 일반적인 삶하고 달리 개조해 놓아야 아주 원활하게 그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상을 쓴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의 주관, 가치관, 생각과 맞물려서 제어를 받으면서 해요. 그러니 허리를 숙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내 머릿속에. 뒷짐지고 돈 벌고 싶겠지. 그런데 식상을 쓴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마음하고 불편한 어떤 행위를 하는 거고, 또 재물을 좀 나아간 재물을 취하는 것은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역으로 내 정신세계가 일반적이지 않은 제어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A가 우선이냐 B가 우선이냐를 따지기 전에 제가 많아진다는 것은 나의 정신세계를 자유롭지 못하게 제어받는다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관으로서 죄를 취하면 얼마나 좋아? 어떤 점이 있어요? 지금 말했듯이 관인 상생이 되잖아요. 상생이란 말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관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론 나를 제어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게 정신세계인 인을 통해서 또는 문서라는 대변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다시 나를 살리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역사의대로 2500년 전부터, 물론 더 전이겠죠. 문서에 나와 있는 게 그러니 그 시대부터도 사실은 재화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관을 1번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